안녕하세요. 레인보우 오피스 척척 박사 조박사 조원석입니다. 여러분, 재무설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재무설계 많이 해보셨다고요? 아니면 재무설계는 우리가 할 게 아니라고요? 오늘 그 재무설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무설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재무설계가 과연 무엇일까요? 재무는요, 사전적 의미에서 재정에 관한 모든 사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재무설계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재무설계는 개인에 있어서 삶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무적 자원과 비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구입이라든지 주택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결혼에 대한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재혼, 이런 여러 가지 재무적 목표가 있을 겁니다. 이런 재무적 목표들을 위해서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죠. 그러니까 재무적 자원과 비재무적 자원이 있는데, 비재무적 자원, 이게 뭐죠? 재무적 자원이 이게 뭐죠? 보시면요, 재무적 자원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금융자산은 이제 현금이 있을 수 있고, 주식이 있을 수 있고, 채권이 있을 수 있고, 펀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소유의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 있을 수 있고, 투자 목적으로 하는 땅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겠죠. 그리고 비재무적 자원은 그 사람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취미,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험 수용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비재무적이 있거든요. 그런 재무적 자원과 비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재무설계는 돈이 많은 사람들만 받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던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재무설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안 돼요.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빚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빚이 많은 이유, 돈을 모으지 못한 이유, 거기에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로 재무설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재무설계 한번 필요합니다. 재무설계 한번 받아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재무설계 받아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과연 어떻게 재무설계 받았는데 그러실까? 해서 그 원인을 이제 파악하다 보면요, 그분들은 재무설계를 제대로 받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재무설계를 받은 게 아니라 재무설계 분야 중에 일부분인 보험설계, 바로 위험관리 부분만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 관련된 가입 부분에 대해서만 재무설계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은 완벽한 재무설계라고 할 수가 없죠. 재무설계 분야는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투자 부분, 투자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투자는 그 사람에 대한 위험 수용 성향이라는 게 꼭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런 위험 수용 성향 파악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이제 포트폴리오,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자산 배분 있잖아요. 자산 배분, 그 다음에 투자 전략, 이런 게 투자 설계거든요. 그런 투자 설계와 그 다음에 부동산 설계가 있어요. 부동산 설계는 우리가 주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라든지, 그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익률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설계, 위험관리 부분,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많이 받으시죠.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생명보험, 뭐가 있을까요? 생명보험에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에는 자동차보험, 배당책임보험, 화재보험,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제3보험이라는 영역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3보험에 대한 영역은 뭐냐면 실손보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게 바로 3보험 영역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상해보험이라고 해서 후유장애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장기간병보험, 이런 걸 3보험 분야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험 설계, 그리고 세금 설계가 있어요. 우리가 금융자산에 있어서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펀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 관련된 세금,
그다음에 부동산이 있을 수 있어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에 관련된 세금, 그리고 보유하면 보유에 관련된 세금, 양도했을 때 부동산 양도세 내죠. 거기에 관련된 세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죽기 전에 뭘 하죠? 상속을 하죠. 죽으면 상속을 하나요? 맞습니다. 죽으면 상속하는데 죽기 전에 또 상속 설계를 합니다. 죽기 전에 상속 설계 어떻게 하죠? 바로 유언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유언, 그 다음에 가업 승계. 죽었을 때 이 가업을 이 자녀들한테 승계를 해야 돼요. 그런 가업 승계 부분, 이게 바로 상속 설계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늙죠. 늙으면 은퇴 설계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은퇴 설계에서 우리는 연금만 생각하세요. 연금은 뭐 여러 가지 금융회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하는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연금만이 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자산에 대한 인출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연금과 인출 전략, 그 두 가지를 비교 형량해서 옳은 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퇴를 했을 때 남은 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요? 바로 비재무적인 부분.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은퇴를 하고 나서 취미생활 어떤 걸 하게 될지, 또는 은퇴를 하고 나서 내가 나의 삶의 가치, 내가 뭘 남게 될지, 뭐 이름을 남게 될지, 돈을 남게 될지,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종교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신다고요. 이게 바로 은퇴 설계입니다. 즉, 이 재무 설계는요, 투자 설계, 부동산 설계, 보험 설계, 세금 설계, 상속 설계, 은퇴 설계, 이 모든 부분이 적절하게 관리가 돼야 돼요. 이 적절하게 관리된 일련의 과정을 재무 설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받으셔야지 재무 설계를 제대로 받으셨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서 재무 설계 받았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수박컷 탈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재무 설계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박사님, 그러면 이렇게 좋은 재무 설계가 왜 정착되지 않나요? 그 이유는 바로 재무 설계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부족하고요. 그리고 재무 설계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자, 재무 설계에 대한 개념이 왜 이렇게 빨리 정립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재무 설계에 대한 호칭이 너무 남발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시는 보험 설계사분들 명함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대부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나요? FP, Financial Planner, 바로 재무 설계라고 써 있습니다. 또 Financial Consultant, 또 마찬가지로 재무 설계사예요. 그분들이 과연 종합적인 재무 설계를 해주냐 이거죠. 부동산 설계, 상속 설계, 투자 설계, 은퇴 설계 다 해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오로지 보험 설계입니다. 왜? 자기의 소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박사님, 보험 설계사한테는 재무 설계 받으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무 설계사의 자질은요, 그들에 대한 윤리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라 하더라도 고객 이익 중심의 윤리의식과 책임 있는 행동, 그리고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한테 재무 설계 받아도 됩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재무 설계 영역을 하나하나 끄집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알아가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